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장의 전류에 의한 자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계를 우리가 공부하기에 앞서서 알아야 될 것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입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와 우리 자기장의 방향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암페어라는 사람입니다. 암페어. 근데 이것을 이제 프랑스식으로 하면 앙페르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이때, 엄지손가락은 이제 전류의 방향이 되고, 이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쪽으로 되고, 자기장은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이러한 방향이다라고 하면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러한 방향의 자기장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에서 보게 되면 전류가 위에서 봤을 때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즉 칠판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했을 때는 점으로 표시해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기장의 세계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러한 반시계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류가 칠판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는 X라고 하는 표시를 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류가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이 돼서 자기장의 방향은 이러한 시계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류가 직선 전류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며, 만약에 전류가 어떠한 감긴 형태, 솔레노이드의 형태다라고 봤을 때,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전류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린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요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 되고요. 엄지손가락은 자속의 방향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이러한 방향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은 왼쪽으로 이러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방향으로 자속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자속이 왼쪽 방향으로 나온다. 자속이 나오는 방향은 자석에서 뭐가 됩니까? N극이 될 것이고, 들어가는 곳은 우리가 S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코일을 원통에 감아놓은 형태의 이러한 기기를 우리는 솔레노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솔레노이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류를 흘렸다 말았다 하는 여기에 스위치를 놓게 되면, 전류가 흐를 때는 자석이 되고,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자석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전기에 의한 자석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자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한 전류와 자계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앙페르의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의 주회 적분 법칙은 적분이 뭡니까? 더하란 얘기죠.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떠한 전류가 I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면
자, 이 I라고 하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렇게 원의 형태로 형성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자속이 이러한 방향으로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전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요 자속이 지나가는 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의 반지름을 제가 R미터다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 어떤 미소 길이, 자, 요것을 DL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류에 의한 요 미소 길이 DL에서 뭐가 생기겠습니까? 개, 세기가 존재를 하겠죠. 그죠? 자, 이때 여기에 있는 요 DL 길이만큼에 있는 곳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DH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DH. 요 미소 길이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DH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의 길이와 요 자개의 세기를 곱하면 D H 곱하기 요 DH는 H 곱하기 DL이 됩니다. 그렇죠? H 곱하기 DL.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이 전체 자개의 세기를 다 더한 건 뭐 하면 됩니까? 적분하면 돼요. 인테그럴 DH. 그쵸? 그럼 요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인테그럴 H의 DL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다 더한 값은 뭐가 되느냐? 이 자개를 관통하는 요 I와 같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DL이라고 하는 것은 미소자로의 길, 미소자로의 길입니다. 자, 자로라고 하는 건 자속이 지나가는 길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앙페르의 주의적 분법칙은 얘네들의 자개의 세기를 다 더하면 얘를 관통하는 전류에 같다, 이거. I가 같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랑 같더라. 이것이 앙페르의 뭐다? 주회 적분 법칙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요 길이를 다 더하게 되면 거리가 똑같으면 여기에서 뭐예요? 자개의 세기는 동일하겠죠. 거리가 똑같다면. 자, 이 길이 DL을 여기서부터 쭉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요 원의 길이인 2πr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H의 2πr은 뭐랑 같다? I랑 같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이 직선도체, 무한장 직선도체로부터, 중요한 건 무한장 직선도체로부터 자개의 세기 H는 얼마가 되냐? 2πr분의 I의 암페어 턴퍼메타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2πr이 뭡니까? 자로의 길입니다. 자속이 지나가는 길의 길이가 된다. 이게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무한장 원통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원통형 전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제가 A다라고 하고, 여기에는 균일하게, 그러니까 면적에 균일하게 전류 I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요 어떠한 점에서, 예로부터 R미터 떨어진 요 점에서 자개의 세기 H는 얼마가 되느냐? 당연히 앙페르의 주의적 분법칙에 의해서 H는, 자, 여기부터 R입니다. 그죠? 2π R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외부에 있을 때죠. 외부에 있을 때. 즉 원통 전류 외부에 있을 때 H는 2파이 R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고요. 자, 만약에 자, 이 원통 내부의 거리를 제가 R, I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가 자개의 세기를 구할 건데, 자, 그럼 여기에 이 RI만큼의 면적에서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하면 I는 대 전체 전류 I는 자, 요게 면적이 뭡니까? 파이 R I의 제곱이고 요 전체 면적은 얼마입니까? 파이 A 제곱입니다. 그쵸? 자, 즉 뭐냐? 원 전체, 요 전체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뭡니까? 면적에 비례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여기에 의해서 I는 파이 A 제곱에 파이 R I의 제곱 전체 전류 I가 될 것이고요. A 제곱분의 R I의 그쵸? 제곱 I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 원통형 전류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 HI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파이 R I분의 I가 될 것이고요. 그대로 I에 대한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2 파이 RI에 1 곱하기 II 대신에 A의 제곱 RI의 제곱 곱하기 전체 전류 I가 됩니다. 자, HI는 식을 정리해 보시면 2 파이 A의 제곱분의 없어지죠, 그죠? RI의 I다, 그죠? 단위가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 그죠? 내부에서의 우리 자개의 세기도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내부에서는 반지름에 뭐합니까? 자개의 세기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한장 솔레노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한장 솔레노이드. 자, 무한장 솔레노이드의 자개의 세기를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원통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여기에 코일을 이러한 형태로 감아 보도록 하죠. 자, 이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L 미터다 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코일을 N회 한 번, 두 번 N회 감았다라고 하고 여기에 I라고 하는 전류를 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다 라고 하는 전류를 흘려보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은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부에 뭐가 자개의 세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우리 자개의 세기를 구해보면 자, 여기에서는 자, 인테그럴 I는 분명히 인테그럴 H의 DL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전류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요 하나가 I가 몇 개 있습니까? N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Ni가 될 것이고요. 그죠? 총 전류는 뭐다? Ni가 될 것이고, 자,
H에 L이 의미하는 게 뭐였습니까? 자로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로의 길이가 L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ni는 HL이다 라고 하는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색이 H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분의 N I다 라고 하는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 N이, 자, L분의 N은, 자, 이것을 L분의 N 곱하기 I다 라고 쓰면 L분의 N이라는 건 뭡니까? 단위 길이당 코일에 감긴 횟수가 되겠죠. L분의 N 이렇게 하면, 그죠? L분의 N 하면 1m당 몇 개냐, 그죠? 몇 개 감았냐, 그러니까 N0 I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위가 암페어, 턴퍼, 메타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H, 무한장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개색의 H는 L분의 Ni 또는 N0I. 자, 여기서 N0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단위 길이당, 그죠? 코일의 감긴 횟수. 그쵸? 자,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 분명히 우리가 자기력선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개의 세기는 뭐랑 같다? 자기력선 밀도와 같다. 그죠? 자개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밀도와 같다. 즉, 그 얘기는 뭐냐? 자기력선이 없으면 자개의 세기가 0이다. 즉, 자, 요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 H는 요 식이 적용이 되지만, 자, 이 무한장 솔레노이드 외부인 여기나 또는 여기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다? Hout은 0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자, 환상 솔레노이드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솔레노이드가 환형, 동그란 모양의 솔레노이드다 이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러한 도넛의 모양이다. 자, 이러한 도넛의 모양을 놓고, 자, 여기에다가 코일을 이렇게 감아보자 이거죠.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환상 솔레노이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자, I 암페어의 전류를 흘릴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앙페르의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감기겠죠. 그러면 자속은 어디를 흐릅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속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속이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속이 흐르는 길에 요 평균 반지 이름을 제가 R이다라고 하면, 자, 평균 반지를 아마 R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공식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i는 HL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Ni는 HL. 자, 여기서 L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로의 길입니다. 자, H는 분명히 L분의 Ni가 됩니다. 자, L은 자로의 길인데, 자, 이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로의 길이, 요 길이가 얼마 됩니까? 1의 길이기 때문에 뭡니까? 여기에 반지 이름이 R이면 2파이 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파이 R분의 NI가 되더라. 단위가 뭐가 되겠죠? 암페어, 턴퍼, 메타가 되겠고요. 즉,
이 환상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즉 여기에서, 그렇죠? 자개의 세기는 2파이 r분의 ni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자속이 지나가지 않는 이 환상 솔레노이드 중점이나 또는 이 환상 솔레노이드 외부, 여기에서의 우리 자개의 세기는 얼마가 된다? 당연히 h는 0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죠? 기억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나와 있는 게, 자,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뭡니까?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에 의한 우리가 자개의 세기를 구했는데,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이 뭡니까? I는 인테그럴 H의 dl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요것은 뭡니까? 선적분이죠. 우리 선적분을 뭘로? 면적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뭡니까? 스토크 정리. 인테그럴 S의 컬 H의 ds가 됩니다. 그쵸? 자, 이 전류 I는 우리 뭐라 쓸 수 있습니까? 인테그럴 면적분 I의 ds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스토크 정리에서 자, 요식과 요식은 어떻다? 같다. 자, 여기에서 요 I는 뭐죠? 전류 밀도가 되는 거죠. 그죠? 전류 뭐다? 밀도다. 그쵸? 전류 밀도다. 즉, 여기에서 컬 H는 뭡니까? 전류 밀도 I가 되는 거고, 전류 밀도는 IC 플러스 ID다라고 쓸 수 있죠. IC는 뭡니까? 전도 전류 밀도고, ID는 변이 전류 밀도죠. 이것은 시그마 E 플러스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 그쵸?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다? 전개의 시간적 변화가 회전하는 자개를 만든다. 즉, 전개와 자개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앙페르의 주해 적분 법칙은 무한장 긴 직선도체라든가 또는 무한장 긴 솔레노이드 또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적용이 되지만,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유한한 길이의 유한한 길이의 전류에 의한 미소 자개의 세기를 구한다. 자, 세 번째가 비오사바르의 법칙입니다. 자, 비오사바르의 법칙. 자, 보시게 되면, 자, 이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뭐냐? 전류와 자개의 세기 관계의 법칙이더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한 이러한 유한한 길이의 유한한 길이의 전류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미소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미소 길이 dl이다라고 하는 길이로부터 r미터 떨어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를 들어 r미터 떨어진 점에서 미소 자개의 세기 dH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 이 미소 길이에서 전류에 대한 벡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에 대한 벡터는 요것의 접선인 요것이 전류의 벡터 I라고 하는 벡터가 될 것이고요. 자, 요 점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요 점에 대한 벡터, 요것을 우리가 AR 벡터다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I라고 하는 벡터와 AR이라고 하는 벡터와 간에는 뭐가 생기냐? 당연히 세타라고 하는 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미소 자개의 세기 dH는
미소 DH는 공식이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4 파이 R 제곱에 자 전류라고 하는 벡터와 AR 벡터 I 크로스 AR 벡터의 외적입니다. 당연히 미소 길이 DL을 곱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근데 이 I라고 하는 벡터나 이 DL이라고 하는 벡터나 우리 같다라고 보면 당연히 같죠. 그죠? 요 DL이라고 하는 벡터, 이러한 벡터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전류의 크기를 I라고 하고 우리가 4파이 R 제곱에 뭐 DL 벡터 곱하기 뭐 AR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어떤 교재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개는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벡터의 외적인데 자, I 크로스 AR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에서 AR 벡터로 외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이러한 방향이죠. 자, 그럼 얘는 자개는 자, 얘가 앙펠의 오르나 섭축에서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죠? 즉 얘가 이렇게 회전하기 위해서 이 자개의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자,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한 요 점에서 전체의 자개 세기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걸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4 파이 R 제곱 크기만을 보는 겁니다. I 곱하기 AR 벡터는 어차피 1이지 않습니까? 그죠? 1. 단위 벡터니까. 그쵸? R 방향에 대한 단위 벡터니까. 자, 이거 다시 쓰게 되면 4 파이 R 제곱에 I의 DL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죠? I DL 사인 세타. 크기만을 보면. 그쵸? 크기만을 보면. 자, 그럼 여기에서의 전체 자개 세개 H는 이걸 뭐 하면 됩니까? 적분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4 파이 R 제곱에 I 사인 세타의 DL 벡터. 그죠? DL. 이것을 적분하면 된다. 이것이 비오 사바르의 법칙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어떻게 한다? 암기를 해 주셔라. 미소 자개 세기. 자, 그럼 이 비오 사바르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응용해서 자,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개 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코일 중심 축에서의 자개 세기를 한번 천천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 이러한 원형 코일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고, 자, 이 원형 코일의 반지름을 제가 A다라고 보고, 이 원형 코일 축 중심으로부터 B만큼 떨어진, 자, 여기에서 B만큼 떨어진 요 점에서의 우리가 자개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요렇게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자, 여기에서의 우리 자개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자. 자, 그렇다면, 자, 요 점에서 전류가 지금 요렇게 I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이렇게 회전하면서, 자, 요 점에서 전류에 대한 벡터는 뭐가 됩니까? 이러한 벡터가 됩니다. 전류의 벡터, I 벡터. 우리 입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얘가 원에 있을 때, 자, 여기에서 이러한 전류 벡터 I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뭡니까? 우리가 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R. 자, 그러면 이 AR 벡터인 요 벡터가 있겠죠. 그죠? 자, I라고 하는 벡터와 AR 벡터의 뭡니까? 외적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요 미소 길이 DL에서 생기는 요 미소 길이 DL에 의해서 요 점의 자계의 세기는 벡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것과 요것의 수직인 벡터인 이러한 벡터가 됩니다. 요게 DH 벡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벡터 DH 벡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만큼의 DH라는 벡터를 자, 여기서 얘가 원으로 한 바퀴를 쭉 돌려보면 여기에서 요거랑 평행인 요것의 DH라고 하는 벡터. 그죠? DH라고 하는 벡터. 자, 요 미소 길이에 의한 벡터 DH라고 하는 벡터입니다. 요거. 자, 요 벡터와 이 성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DH1이라고 하는 벡터와 요 성분인 DH2라고 하는 벡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쭉 한 바퀴 회전을 시키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 DH2라고 하는 벡터를 한번 회전시키면 얘도 있고 얘도 이렇게 똑같은 DH2라고 하는 벡터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럼 얘하고 얘는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뭐만 남냐면 이 DH1이라고 하는 벡터만 남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90이니까 여기는 90 마이너스 세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분명히 요 벡터와 요 벡터는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요게 두 개가 수직이겠죠. 그죠? 요거랑 수직이니까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가 됩니다. 결국에는 요 DH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DH의 코사인 세타라고. 그죠? 코사인. DH1은 DH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DH라고 하는 요 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공식에 의해서. 그쵸? DH는 DH1은 DH가 얼마라고요? 4파이 R제곱. 그쵸? 4파이 R제곱. I의 DL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겁니다. 요 사인 세타의 값은 없는 거죠. 왜? 이거죠. 4파이 R제곱 H, AR. 요거를 벡터적으로 해석한 거지 않습니까? 벡터적으로 해석한 게 요게 요 DH인데 DH1은 요것의 코사인 세타니까 요것의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요 한 바퀴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요렇게 적분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DH1은 그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자, DH1은 4파이 R제곱 4파이 R제곱 요거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분의 전류 I 그쵸? 에 DL 곱하기 코사인은 뭡니까? 요것 분의 요것이죠. 그죠? 코사인 R이 얼마입니까?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A가 됩니다. 그쵸? 이게 DH1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점에서의 자개의 색이 H는 인테그럴 H1의 DL에 대해서 적분은 DL은 요것의 길이입니다. 따라서 자, 그대로 적게 되면 4파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곱하기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2분의 3승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쵸? 분의 A, I에
자, HDL 요것을 다 적분하면 뭐가 되죠? 요 길이가 뭡니까? 2파이 A 그죠? 곱하기 2파이 A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에서 이거 2가 되죠, 그죠? 자, 따라서 H는 이 원형 코일 중심축에서의 자기의 세계 H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2분의 3승에 A의 제곱 I 암페어 턴 퍼 메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식 유도 과정을 모르시면 최소한 뭐래도 공식이라도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요 공식을 토대로 해서 자, 세 번째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코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게 전류가 반지 이름을 A다라고 하고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 I가 흐른다면 여기에서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 H는 얼마냐 이겁니다. H는 자, 그럼 요 식에서 B값이 뭐인 것 같습니까? 0인 거랑 같은 거죠. 그럼 B값에 0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2에 A의 제곱 플러스 0에 2분의 3승의 A의 제곱 I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 다시 쓰게 되면 2에 A의 세제곱에 A의 제곱 I가 돼서 뭐가 된다? 2A분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한 번 감긴 게 아니라 N회 감겼다라고 하면 전류가 뭐가 되는 겁니까? Ni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원형 코일 요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 H는 2A분의 N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은 원형 코일 중심 축에 의한 자개 세기에서 유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비오사바르의 법칙 DH는 4파이 R제곱에 I의 DL의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 자, 원이죠. 자, 요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의 미소 길이를 DL이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전류에 대한 벡터는 이러한 전류 벡터 I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R 벡터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요 벡터가 됩니다. 항상 원의 접선에서는 뭐다?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DH는 공식이 4파이 R 제곱에 그쵸? I의 DL의 사인 세타인데 여기가 몇 도입니까? 90도죠? 90도면 사인 90은 1입니다. 따라서 2파이 R 제곱에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에 I의 DL이 됩니다. 자, 이것을 뭐하면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H가 되는 거죠. 자, DL은 뭡니까? 요거의 요 길이 요렇게 2파이 R. 요거의 길이 얼마입니까? 2파이 R. 따라서 H는 4파이 R 제곱에 I의 인테그럴 DL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파이 R입니다. 그쵸?
자, 그럼 2파이 r제곱, 2파이 r, 그러니까 계산하면 얘는 2r분의 i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n회 감겨 있으면 여기는 ni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 코일에서 만약에 여기가 각도가 요만큼인, 예를 들어 요만큼을 제가 세타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없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없는 거다. 예를 들어 이렇게, 그죠? 없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의 자개의 색이 H를 구하라 라고 하면, 자, 요 전체에 대한 자개의 색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2R분의 I입니다. 그죠? 자, 근데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요 한 바퀴 중에 요 세타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원을, 한 바퀴를, 라디안법, 즉, 호도법을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2파이죠. 2파이 중에 요 세타만큼이 얼마냐 이건 거죠. 따라서 4파이 r분의 I 세타 암페어 턴 퍼 메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식을 유도할 수 있더라.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에서의 우리 자개의 세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한장 직선도체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유한장 직선도체. 자, 이것은 이제 유도 과정이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하진 않겠고, 자, 여기에서 요만큼 길이의 길이에 I 전류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때 얘로부터 임의의 어떤 점이겠죠, 그죠? 임의의 어떤 점, 요 점에서 우리가 자개의 색이 H를 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의 길이를 제가 A다라고 하고 이 끝점을 한번 연결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끝점과 여기를 연결을 해 보고요. 자, 요 끝점과 요 끝점을 한번 연결을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리 자개의 세기를 구할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요 미소 길이를 DL이다라고 했을 때 요 미소 길이에 의한 요 점에서 자개의 색이, 미소 자개의 색이 DH는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의해서 4파이 R 제곱에 I DL 사인 세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 미소 길이에 의한 자개의 세기가 이거일 때 요 점에서 자개의 세기 H는 이것을 뭐 하면 됩니까? DH를 적분하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각도를, 자, 여기를 세타 1, 여기를 세타 2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베타 1, 여기를 베타 2다 라고 보자 이거죠. 자, 이것을 적분하게 되면 요 H는 여러분 공식으로 암기를 하셔라. 4파이 A분의 I에, 자,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2. 코사인과
세타와 요각과 요각은 90 마이너스 세타 또는 90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사인으로 표현하면 4파이 a분의 i의 코사인 대신 뭐라고? 사인 베타 1 플러스 사인 베타 2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 식의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설명을 보고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공식만을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더라. 자, 그러면 이 유한장 직선 도체에 의한 공식을 가지고 세 번째 정다각형에서 정다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삼각형, 정삼각형을 한번 보죠. 자, 정삼각형 중심에서의 우리 자개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에서 자, 요것의 길이를 제가 L이다 라고 하고 정삼각형 중심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삼각형 중심이 여기가 됩니다. 자, 정삼각형의 요 내각은 여기는 60도, 즉 여기가 똑같이 60도, 60도, 60도죠.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자, 요 중심을 구할 때 자, 여기는 몇 도가 됩니까? 30도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기의 길이는 자, 요거 한 변의 길이가 L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당연히 2분의 L이 될 것이고요. 자, 제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요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제가 A다 라고 하면, 자, 탄젠트 30도는 식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탄젠트 30도는 요것 분의 요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분의 L분의 A가 되는데, 탄젠트 30도가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A는 L분의 2 루트 3이 된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다? L분의 2 루트 3이 된다. 그죠? L분의 2 루트 3. 거꾸로 됐네. 그죠? 거꾸로 됐네. A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2 루트 3분의 L이 됩니다. 그죠?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같아서, 그죠? L은 2 루트 3분의 L이 됩니다. 자, 그럼 공식에 의해서 요 점에서 우리 자개의 세기 H는, 자, 여기 얼마입니까? 30도. 자, H는 4 파이 A분의 I의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2에 의해서 4 파이 A 값이 얼마입니까? A 값 2 루트 3분의 L 그쵸? 분의 I. 자, 코사인 30도. 자, 여기가 30도지 않습니까? 코사인 30도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루트 3 됩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4 파이 L에 2 루트 3 곱하기 요것이 2 루트 3 더하기 2 루트 3은 루트 3이죠. 그렇죠? 따라서 4 파이 L분의 3이 6이 됩니다. 뭐가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죠. 자, 요것을 약분하면 요것은 2, 요것은 3이 됩니다. 그래서 2 파이 L분의
3, I가 빠졌네요. 그죠? I, 암페어, 턴, 퍼, 메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요 한 선에 의한 요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가 요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삼각형 이게 몇 개 있습니까? 1개, 2개, 3개 곱하기 h는 3h1 이것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h는 자, 요것의 3배인 2 파이 L분의 9I 암페어 턴 퍼 메타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유도 과정을 통해서 정사각형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자, 요 파이 L분의 I는 다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자, 정사각형에서는 이 루트 2 파이 L분의 I가 되고요. 정육각형에서 중심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루트 3 곱하기 파이 L분의 I가 된다. 그래서 공식으로 이런 유도 과정은 모르시더라도 요 결과값은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암기하시는 방법은 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에서 삼각형은 2분의 9, 사각형은 2루트 2, 육각형은 루트 3. 다 여기다 얼마만 곱하면 됩니까? 파이 L분의 I, 여기도 파이 L분의 I, 여기도 파이 L분의 I를 곱해주셔서 여기에 있는 이 공식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오사바르에 관한 그 다음에 앙페르의 주의 접근 법칙에 의한 전류를 통한 이 전류에 의한 자개의 세기를 구하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류에 의한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